자, 김 사장님, 예. 요즘 병해충 예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시기에는 뭐 특별히 뭐 병해충 뭐 신경 쓸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온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직 응애가 나오기에는 조금 그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저온이지만 얘들이 느끼기에는 저온이 아니에요. 예. 얘 지금 여기에도 네. 잠깐 살펴봤는데 내가 지금 두 마리를 봤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아, 네. 한 마리 보이죠? 예. 예. 이건 지금 점박이 응애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농업인들께서 뭐 4월 하순이나 5월 상순 이때에는 응애 방제나 예찰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금년 상황으로 보면은 응애를 내가 제일 빨리 본 게 아마 4월 25일경이에요. 점박이 응애를.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개화점 방제 또는 이제 발화천에 네. 뭐 보통 3월 중하순 그리고 이제 개화점 방제는 보통 4월 상중순이죠. 예. 근데 이때는 응애 방제를 합니다. 예. 이제 발화전에는 기계 유지를 하고 예. 또 기계 유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차 방제할 때 뭐 알을 잡을 수 있는 뭐 주음이라는 약재를 제일 많이 쓰죠. 예. 근데 이 우리가 개화전 방제나 또는 휴면기 때 하는 이 응애 방제는 이거는 지상에서 즉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월동을 하는 사과응애 알만 방제를 해요. 예. 사과응애 알만 방제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점박이 응애는 우리가 그 방제를 한 걸로 다른 응애는 신경을 안 씁니다. 방제에. 그런데 보통 지금 지금 이제 제일 밀도가 높은 거는 사과응애 이제 물론 기계유제나 주문이나 이런 약재를 해서 이제 월동 알을 많이 방제를 하지만 100% 방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그 약재를 뿌림으로 인해서 사과응애 알은 방제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사과응애 피해는 별로 안 입어요. 그런데 점박이응애는 여기 있는 이 점박이응애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리고 모든 방제력을 보면 응애 이제 첫 방제 들어가는 게 보통 4차 방제에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금년에 살펴보니까 4월 하순에 벌써 점박이 응애가 상당히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부 지역 일부 과원에서는 지금 입이 변색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 밀도가 높은 그런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응애 한 마리 있어요. 예. 점박이 응애. 그래서 우리가 낙화후 방제할 때 네. 아무래도 이 점박이 응애 방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비록 방제력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방제력을 다시 만들 때 이 낙화후 방제 때 응애약을 반드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많은 과원들 다니면서 보면은 5월 중하순에 이 응애 피해가 발생되는 과원들이 보면은 사과응애 피해는 별로 없고 거의가 점박이 응애 피해를 봐요. 예. 즉 그만큼 우리가 점박이 응애를 조금 소홀히 관리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기계 유제를 뿌리든 아니면은 주음을 살포를 하든 그거는 노출돼 있는 그런 데서 월동을 하는 사과응애 알이고 근데 점박이 응애는 월동 형태가 다르죠. 점박이 응애는 암컷 성충이 알을 포란한 상태로 월동을 하거든요. 근데 서식지가 달라요. 자, 여기 보이는 지금 여기 지주하고 나무하고 결속해 놓은 예. 이런 부위, 이런 끈 사이 아니면은 지금 스티로폼을 대놨잖아요. 예. 이제 이런 사이 그리고 여기 이런 네. 조피 속 이런 데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 위제나 아니면은 뭐 주음을 살포를 해도 네. 이런 부분까지는 약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차 이런 흡지나 풀로 내려와서 여기서 산란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부화하는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가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4월 하순부터 지금 사과나무에서 점박이응애가 많이 지금 예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응애가 있으면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거의 피해 증상이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응애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응애는 보이거든요. 예. 근데 루페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 루페를 활용을 해야 되냐면은 내 과원의 점박이 응애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약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응에 있어서 약 사러 가면 약 판매하는 농협이나 이런 시중 농약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을 그냥 무조건 예. 비싼, 예. 즉 알부터 성충까지 다 잡는 예. 뭐 4만 원대, 5만 원대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찰을 했을 때 응애가 한 뭐 3마리 미만 보인다. 그러면은 이때는 굳이 비싼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유충, 약충, 성충을 잡는, 즉 알을 방제 필요 없이 이런 약재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예. 뭐 10,000원 미만대로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5마리 이상 좀 자주 보인다. 또 입 하나에서 3마리, 4마리 이 정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루페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올해 예찰을 해보면 입 한 장에 한 5마리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성충, 유충, 약충, 성충만 있는 게 아니고 알도 있어요. 예. 즉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성충이 돼서 벌써 산란을 한 이제 이거를 그 1차 산란기 이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5마리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 유무를 살펴보고 예찰을 하고 약제를 선택을 해야 네. 우리가 경영비를 좀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 사장님 과원 같으면은 응애 밀도는 상당히 낮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굳이 알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재보다는 유충, 약충, 성충 이런 약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잡을 수 있는 뭐 페로팔이나 무셰팔 아니면 오마이트 이제 물론 또 뭐 밀베노크도 있습니다만은 이 밀베노크는 유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솜털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제를 사용하면은 또 동록 피해를 심하게 보니까 수화제 계통으로 해서 응애 방제를 아마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방제를 하는 게 금년에 응애 때문에 고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물론 응애 예찰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생육 시기에 따라서 응애 예찰하는 장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생육 초기 4월 하순, 5월 상순, 중순 이때까지는 수관 전체로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주로 이런 부분, 이 주안에 바짝 붙어 있는 그 단과지에서 발생된 잎들, 지금 이것도 거기에서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잎을 따서 보시는 것이 응애 예찰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5월 중 하순부터는 이제 이쪽 기부 쪽에 있는 이런 그 오래된 잎들, 이런 부위를 예찰하시는 것이 응애를 가장 쉽게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찰해도 우리 집에는 응애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가서 보면은 100% 있어요. 그런 과원들은. 왜? 예찰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응애 예찰을 해도 많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예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면은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과 농사는 잎농사죠. 예, 임농사입니다. 근데 사과 농사에서 우리가 1년에 병해충 방제를 뭐 적게는 12번, 많게는 16번, 7번까지도 하거든요. 기상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모든 병해충 방제 10몇 회를 하는 이 병해충 방제 80% 이상이 두 가지에 집중돼 있어요. 잎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 병은 갈색무늬병. 그 다음에 충은 노린재나 응애예요. 물론 노린재나 순나방, 심식나방 뭐 이런 것들 피해는 많이 주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거는 응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잎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려면 예찰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 기상 여건이 지금 워낙 지금 비가 자주 왔습니다. 뭐 4월 21일부터 어제까지, 어제도 저녁에 비가 잠깐 내렸어요. 강우 일수가 4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지금 금년에 14일이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일이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내렸어요. 즉 6일 동안만 비가 안 오고 매일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의 병은 갈반병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 김 사장님은 작년에 갈반병이 초기에 왔던 거를
잘 잡아서 지금 입이 깨끗한 상태로 농사를 지셨지만 금년 지금 봄철 기상 여건으로 보면 갈반병이 금년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예요. 자, 온도 낮았죠. 비 많이 오니 타습했죠. 갈반병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갈반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방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이제 방제하실 때 약을 아껴요. 살포량을 가급적이면 또 생육 초기고 그러니까 살포 양량을 좀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금년처럼 이렇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방제하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비용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에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평년에 하던 것보다는 양량을 한 차에서 두 차 정도는 늘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약값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병에 준 피해를 훨씬 적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 또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방제하실 때 아마 양량을 뭐 지금 여기서 이제 1000리터짜리로 방제를 하니까 적어도 전체 면적 계산하면은 한 두 차 정도는 더 방제를 해주는 것이 금년에 병에 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